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지난 스리생 리뷰편에서 제가 잠시 스치면서 언급하기도 했었던 유류분 상속에 대한 사항이 위헌인지랑 관련해서 최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류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최근에 핫이슈가 된 헌재의 공개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인, 즉 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인이 일정 비율로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 1112조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이 유류분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라면, 즉 자녀나 그러니까 딸,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라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랑 또 남아있는 상속인을 보호, 생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재산권 형성의 기여 등 이런 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영상 중에서 스리생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양 교수의 아버님은 불륜으로 내연녀가 있었고 그 내연녀의 뱃속에는 아이도 있던 상황이었죠. 이제 임신 6개월 됐다고 했어. 누가 알고 싶다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지? 당연하지. 아기 태어나면 법적으로 유류분인가 뭔가 있겠지? 너 그거 줄 거야? 법적으로 친자 입증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 한 푼도 주지 마. 절대 주지 마.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양 교수에게 상속한다고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었지만 유류분 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양 교수의 어머니가 절대 이혼을 해주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법적으로 양 교수의 아버지가 친부임을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부로 증명이 돼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인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직계 비속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아기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양 교수의 어머니와 양 교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류분 상속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전통적인 농업 중심적인 사회에서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 이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에 큰 기여를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고의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하게 된 경우에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끼리의 유대감이 전과 같지 않은 데다가 폐륜적인 가족들까지 동등한 상속 비율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죠.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로서는 105살 나이에 제주도에서 숨진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33년을 자신을 돌봐준 그런 아들에게 1,000평의 땅을 남겨주셨는데, 그런데 평소에 연락도 없던 형제자매 3명이 땅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고요. 또 17년간 박사와 교수 90명을 배출해낸 그런 장학재단에서 창립자가 숨지자 일부 자녀가 이제 재단을 상대로 역시 내 몫을 달라면서 소송을 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숨졌을 때 연을 끊고 살던 어머니가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 근거도 바로 이 유류분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헌재의 최근의 공개 변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측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고 또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이제는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무부 측은 일부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수정 이런 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봤었죠. 특히 아직은 유지되어야 할 제도인 만큼 헌재의 위헌 선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이 민법상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서 이미 2번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헌재가 이번에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법무부도 인정할 만큼 현행 제도에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다가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당시랑 비교해서 여성의 지위가 현격히 상승하는 등의 이런 시대가 크게 변했다는 사실은 헌재도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헌재가 현행 민법상의 유류분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더라도 단순 위헌 결정을 통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40년 이상 유지되어 있는 이 유류분 제도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에는 예상되는 혼란과 파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유류분을 정한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본 유류분 상속이 어떤 부분이 핫 이슈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시대상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늘고는 있지만 이렇게 법적인 최소한의 장치를 남겨두었던 이유 또한 잘 검토가 되어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상속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